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20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권영세 장관은 독일 전문가인 한독통일자문위원들에게 독일 통일과 통합 과정을 우리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22일 2023년 정책자문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정부는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이뤄낼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은 비핵화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이므로 북한 인권법 이행을 정상화하는 등 실질적인 인권 증진 활동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정책자문위원들을 향해 북한 인권에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습니다. 통일부는 2023년 108명의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정책자문위원들의 지혜와 의견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이 육로로 오갈 때면 꼭 거쳐야 하는 곳 어딜까요? 오늘 통일왓쌈은 남북이 오고 갔던 통일의 관문, 남북 출입사무소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통일을 왜 해? 통일에 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 통일 왔어! 통일 왔다! 통일 왔어! 또 왔어. 네. 가영씨. 네, 우리가 오늘 또 스튜디오가 아닌 곳에 지금 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네, 저희가 외국 갈 때 네. 공항에 가면은 출입 심사하고 또 통관 절차 그렇죠. 밟잖아요. 네네. 자, 여기는 남북이 육로로 오고 갈 때 꼭 거쳐야 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름이 남북 출입 사무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떤 곳인지 정말 궁금한데 우리가 또 처음 왔잖아요.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남북 출입 사무소의 황찬숙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견학 안내를 담당하고 있는 황찬숙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었어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궁금하네요. 남북 출입사무소? 맞아요. 예. 네. 네, 그야말로 출입, 남북을 오고 가는 사람과 물자, 차량 등의 통행 통관 문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중단된 상태지만 개성공단의 출입을 지원했었고요. 아. 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는 북한 응원단들도 네. 이곳을 통해서 남과 북을 왕래하였습니다. 아, 그거 네.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응원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네. 그 길을. 예.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이게 맞을까요? 그 남북 출입 사무소라고 하잖아요. 네네. 남북 출입국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네네. 서로 다른 나라로 보지 않는 거라고. 맞습니다.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오. 네네. 저번에 우리 배우지 않았나요? 어머, 잘난 척.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저번 시간에 너무 혼자 똑똑하셔가지고 네네. 저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아, 잘하셨네요. 좋습니다. 뭐 저도 알고 있었고요. 아, 네. 네. 자, 아니, 지금 이렇게 출입구 사무소는 언제 좀 만들어진 거죠? 맞아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2000년 6월과 7월. 네. 2000년 6월과 7월이요? 네. 2000년 6월과 7월. 저 제가 한창 하이틴 스타로 지금 네. 방송을 할 때인데. 예, 제가 19살 때 2000년도였거든요. 그때 제가 방송을 시작했어요. 맞아. 저 네. 5학년 때였어요. 그렇죠. 제 맞아, 고3 때요, 맞아. 고3 때 정확히 맞아. 기억납니다. 예. 맞아. 네. 바로 네. 이때가 남북 정상회담 및 장갑급 회담이 열렸었는데요. 아, 그렇군요. 네네. 여러모로 역사적인 해였네요. 네.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네. 그때 이제 남북 회담을 통해서 네. 이제 남북 경제 협력 네. 그리고 철도와 네. 도로 연결 등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네. 합의 이후에 네. 남북 출입 및 물자 수속을 위해서 네. 이제 시설이 필요했는데요. 네네. 그런 이유로 2003년 11월 이곳 남북 출입 사무소가 건립되었습니다. 오. 2003년이면 네. 올해로 지금 20주년이네요. 네, 그렇네요. 맞습니다. 20주년? 20주년입니다. 예. 네. 오, 그동안 이렇게 남북을 오갔다고 생각하면 사실 되게 뭔가 반갑기도 하고, 맞아요. 예, 막 설레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뭐 출입을 위해서는 뭐 어떤 좀 절차가 있나요? 저희 네. 그냥 막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예, 예. 절대 안 되고요. 네. 아니, 여기는 왠지 공인된 곳이라서 그냥 넘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절대 절대 안 되고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예, 예. 네.
두 분은 통일부 네. 대표 프로그램 MC시니까 예.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릴까 하는데요. 질문 많이 주시네요, 오늘. 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북 출입사무소는 일반 출입시설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북한을 가기 위해서 받는 심사를 땡땡 심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힌트. 힌트. 아까 예. 공항에서 하는 절차와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예. 힌트. 이미그레이션. 이미그레이션. 아니에요? 한국말로 해주세요. 한국말로. 한국어로. 출입국 심사. 출입국 심사. 예. 땡. 아니라고요? 네. 공항이라고 하셨죠? 공항. 네네. 뭐 김포 심사가 말이에요? 아니 아까 뭐 똑똑한 척 잘난 척 다 하더니 뭐 갑자기 아니에요? 김포 심사가 무슨 아니, 소리예요? 공항을 너무 강조하시니까 힌트 주시니까. 공항 절차. 공항에서 절차가 비슷하다고. 절차가. 잠깐 절차가 비슷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통관 심사 통관 심사. 아닐 거고. 땡. 네. 자, 보통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북한을 가기 위해서 받는 심사는 네. 출경 심사입니다. 출경이요? 네, 출경 심사입니다. 경은 뭐죠? 제가 설명을 네네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일반적으로 해외를 나갈 때는 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그쵸. 이곳에서는 출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출경. 네. 네. 그 이유는 남북 간 관계는 네.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민족 내부 간 특수 관계로 나라 국자를 쓰지 않고 경계를 넘어선다고 해서 경계경을 써서 출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출경. 네. 네네. 우리가 심사. 여기 출입국 사무소로 오지 않으면 네. 정말 알 수 없는 없는 그런 이야기네요. 네네. 진짜. 그쵸. 우리가 갈 때는 출경이라고 하는구나. 네네.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곳의 명칭도 남북 출입국 사무소가 네네. 아니라 남북 출입 사무소입니다. 네. 실제로 또 출입경 이 절차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실제로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네. 실제 출입 시에는 네. 먼저 출입증과 방문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네네. 여기서 출입증은 비자, 네. 방문증은 여권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네, 그런 다음 이제 출입증이 발급 상태가 되면 네. 이제 출입 계획을 제출하고 네. 이제 북측에 통지가 돼서 출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정리가 되면 그냥 뭐 차 몰고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그냥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예. 일단 차량들은 모두 번호판 가리개와 황색 깃발을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데요. 오. 그럼 제가 여기서 또 퀴즈 한 네네.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장수시네요, 오늘. 이 번호판 가리개와 황색 깃발을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으세요? 여기 황색. 번호판을 가린다라는 거. 모르겠어요. 사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견학을 하면서 질문을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개인정보보호.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정답은 북측에 들어가 있는 우리 남측 차량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네네. 차량 구분을 위해서. 네. 그리고 이 출입 시에 차량들은 군사 분계선을 통과하게 돼요. 네. 그런데 그곳은 이제 남북 관리 구역이기 때문에 네. 차량이 단독으로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남측군과 북측군의 호송을 받아서 북한 통행 검사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파란색 깃발이 있어야만 그 보호 안에서 네네.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럼 이렇게 이 출입국 사무소가 생기고 서로 왕래를 하면서 출입사무소. 출입사무소. 예. 방금 배웠잖아요? 예. 자, 출입사무소, 남북 출입사무소가 생기고 나서 이렇게 견학을 하시는 분들이 또 오셔서 네네. 뭐 여러 가지로 재미난 에피소드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이제 출입사무소 견학을 하다 보면 이제 가끔씩 방문객들이 버스에서 내릴 때 네네. 여기가 혹시 북한이냐? 네네네. 북한인가?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다들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근데 네, 많이들. 조심스럽게. 그래서 궁금하거든요. 어디까지가 지금. 우리 네. 한국이고,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인가. 우리나라고 어디가 북한인가는 거에서. 네. 그래서 내리셔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한테 네네. 물어보시는데 그러면 저도 조심스럽게 예. 대한민국 파주시입니다. 예. 말씀드리고 혹시 있습니다. 이렇게 장난쳐본 적 없으세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본 적 없으세요? 사실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고향이 포항이라서 네. 사투리가 좀 있습니다. 사투리가 네. 좀 있죠. 네. 보시는군요. 그래서 이게 표준어를 해야 된다는 네. 그 강박과 그 사투리 사이에서 가끔씩 이 말투가 북한 말투 같을 때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북한 사람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네. 가끔 있습니다. 예. 네.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고향이 포항입니다. 맞습니다. 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좀 뭔가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출입경 시에 북으로 갈 때 좀 가지고 갈 수 없는 물건들 이런 거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 갈 때는 가지고 가면 안 되는 휴대 금지 물품들이 있는데요. 네네. 대표적으로 휴대폰 가져갈 수 없습니다. 굉장히 답답하겠죠? 휴대폰 안 되죠. 와, 난못 안 가겠다. 됩니다. 아. 그리고 북측 지형이 관측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나 GPS도 오. 가져갈 수 없고요. 되고. 네. 그리고 일반 디지털 카메라는 가능하지만 이제 먼 곳까지 관측이 되는 네네. 망원 렌즈가 장착된 고성능 카메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아. 분단된 한반도에서 네. 남북 출입 사무소는 그야말로 네. 통일의 관문이어서 네. 저희도 늘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다시 한번 이곳 남북 출입 사무소가 네. 북적북적 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자, 지난주 판문점에 이어서 저희가 정말 직접 이렇게 방문을 하고 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우리 황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두 MC님과 함께여서 네. 너무 좋았고요. 아직 저희 남북 출입사무소를 모르시는 분들도 네네.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이 통일 왓쌈을 통해서 네. 저희 남북 출입사무소가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네.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알려질 거예요. 조회수 많이 나와라. 많이 나와. 많이 나와라. 자, 아니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통일학습에서 많은 분들 만나고 이런 장소도 와보면 네. 아니 자꾸 더 알고 싶고 맞아. 더 가고 싶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쵸. 지금 여기 사실 지나가면 이제 개성공단도 갈 수 있고 뭐 금강산도 갈 수 있고 뭐 백두산도 갈 수 있고 금강산은 예. 동해선 출입사무소. 아 그래요? 아, 김 빠지네 굉장히 정말. 좋았는데. 그럼 그쪽 사무실로 갈게요. 일단은 어쨌든 저쨌든 다음에 거기 가보면 되죠, 저희가 또. 예, 뭐 네네. 가보면 되고 그쵸.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진짜 하루빨리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네. 훌쩍거릴 수 있는 네. 출입 사무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저희 인사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에이, 통일을 왜 해? 통일에 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준 프로그램. 통일 왔어! 통일 왔어! 여러분 안녕!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지만 통일의 관문을 꿈꾸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인천인데요. 인천 통일관에서 평화와 통일을 향한 우리의 여정을 만나봤습니다. 통일이 도시에는 어떤 기회가 될까요? 분단을 이해하고 통일을 상상하는 인천 통일관으로 떠나봅니다. 한반도의 중서부, 남한의 최북서단에 위치한 도시 인천. 서해 바다를 마주한 이곳에 전쟁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은 소련제 전차를 앞세워 기습 남침을 했는데요. 우리 군은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리게 됩니다. 메가더 장군은 북한군의 후방을 차단해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구상하는데요. 모두의 반대 속에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합니다. 인천항의 특징은 수로도 좁고 그 다음에 그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해요. 그래서 밀물과 썰물의 차가 거의 한 10m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륙을 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서 당시에 북한이 남침을 하면서도 북한에서도 설마 인천에서 상륙하랴? 인천항의 특징을 알다 보니까 인천에서 상륙하는 거는 5,000분의 1의 도박을 하는 거와도 같다 할 정도로 인천은 상륙지로는 적합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은 월미도를 선점하고 해안교두보를 확보하는데요. 상륙작전을 통해 6.25 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키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개시가 되면서 사실 그 261척의 순양함 구축함 그 다음에 그 병력들이 이제 오고 또 북한군하고의 이렇게 싸움이 되면서 사실 월미도도 그렇고 자유공원 쭉 중심으로 해서 피해를 엄청 많이 보시게 되거든요. 보면서 원주민도 피해를 많이 보시고 그렇게 되면서 당시에 이제 월미도 내 월미산이 있어요. 월미산이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게 되면서 그 산에 있는 나무들도 많이 피해를 봤거든요. 인천의 수봉공원 중턱에 자리하고 있는 인천 통일관. 이곳에는 6.25 전쟁이 멈춘 이후 지나온 남북한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분단으로 헤어진 이산 가족을 소개하고 우리가 통일을 염원해야 하는 이유를 찾습니다. 남과 북이 평화와 통일을 위해 만났던 순간, 그 시작과 최근까지의 노력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패널 중심의 그런 전시였다면 이제는 체험하는 공간으로 바뀌게 됐는데요. 이런 키오스크를 통해서 남녘말, 북녘말 알아보는 OX 퀴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OX 퀴즈에 도전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소통을 많이 하는데요. 전시관은 역사와 미래, 정치와 문화존을 통해 다양한 체험을 가미해 구성했는데요. 1994년 처음 인천 북한관으로 개관했을 때와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북한 분들의 의식주 중심으로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옷이라든지 생필품, 그다음에 그릇, 그다음 교과서, 장난감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그것과 더불어서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 노선 등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 통일 방안, 그리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 사건들을 중심으로 전시를 했습니다. 전시관에서는 남북의 과거와 현재를 뛰어넘어 통일 이후도 미리 그려볼 수 있습니다. 통일되면 평양에서 냉면을 먹는 것,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아닐까요? 북한의 대표 음식점인 평양 옥류관에 앉아 냉면을 먹어보는 기분도 내보고 유라시아 횡단철도 노선망을 보며 부산에서 탄 기차가 북한 지역을 지나 유럽까지 여행을 떠나는 상상을 해봅니다. 인천이라는 도시가 이토록 간절하게 통일을 꿈꾸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천은 통일을 하기 위해서 지리적인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또한 국방에 있어서는 최접경 지역이 바로 인천입니다. 인천에서 바다에 NLL의 평화가 온다면 남북이 협력해서 어로 작업이라든지 생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육로길이 열리면 여기에 사시는 실향민들이 좀 더 편한 방법으로 고향을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쟁의 상처와 분단의 아픔, 통일의 희망을 모두 안고 있는 도시 인천. 통일의 관문으로 발돋움하는 인천을 인천 통일관에서 만나보세요.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